자, 페이퍼 원비 3번 하겠습니다. 3번은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크로마토그래피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유리통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종이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자, 종이에 이렇게 연필로 선을 긋고 자, 뭐 사인펜이나 뭐 어떤 물질을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자, 이렇게 점을 찍어요. 여기 이렇게 스팟을 하나 찍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냐 하면 얘는 용질이에요. 자, 용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요 용질을 녹여야 됩니다. 이렇게 사인펜 물에 녹듯이, 그러면 색소가 막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처럼 녹여야 되는데, 자,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해요. 자, 요 용매는 보통 좀 휘발이 잘 되거든요. 휘발성이 큰 용매를 사용을 하는데, 휘발이 잘 된다는 거는 이제 액체에서 기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발성이 높은 용매를 요렇게 채웁니다. 한 요 정도 요렇게 채웁니다. 이렇게 용매를 채웁니다. 그리고 여기 항상 이렇게 뚜껑을 덮어요. 뚜껑을 덮는다는 거는 조금 약간 밀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이 용매가 액체인데 휘발이 잘 되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뚜껑이 닫혀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못 날아가죠. 그래서 용매의 증기가 축적됩니다. 그럼 이제 얘가 증기가 다 꽉 차는 거예요. 이 내부가 용매 증기로 포화됩니다. 뭐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럼 이제 추가 증발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용매가 양이 계속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면 이게 실험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를 이제 그럼 왜 이렇게 뚜껑을 닫아야 돼? 그러면 용매가 증발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좀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이동상, 정지상, 자, 요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문제에 얘가 이렇게 종이면 종이는 셀룰로스거든요. 얘는 이게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게 많이 붙어 있으면 수소 결합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종이가 약간 상당히 극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극성. 근데 이때 이 종이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정지상이라고 합니다. 상은 이렇게 페이스라고 하는데, 페이지라고 하는데 정지상. 정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반대로 이동상은 뭔가? 이동상은 우리가 용매 있죠. 이 용매는 여기 있지만 모세관 현상 때문에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용매는 이동상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외워야 될 거, 이 종이 요 부분은 정지상이다. 용매는 이동상이다. 그러면 요즘 점을 찍었잖아요. 요 용질 스팟. 자, 그러면 요 용질에 뭐 예를 들어서 A랑 B라는 물질이 섞여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A랑 B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용질이 무엇과, 그러니까 그 정지상과 이동상과 그 친한 정도에 따라 가지고 얘네들이 이동을 얼만큼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멀리 가는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장 쉽게
자, 종이가 극성인데 반대로 용매는 좀 무극성 물질을 용매로 녹였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 실험을 하니까 여기가 스팟이었는데 A는 이만큼 갔고 B는 이만큼 갔어요. 그러면 이때 A는 멀리 못 갔죠. 자, 멀리 못 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동상이랑 정지상 중에서 B랑 비교했을 때 A가 멀리 못 갔다는 거는 정지상과 더 이렇게 인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상과 더 뭐 친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B는 어떤가? B는 더 멀리 갔죠. A보다. 그러면 이동상이랑 더 친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냐 하면, 자,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동상을 약간 무극성 용매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리고 정지상을, 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극성 용매예요. 그러면 우리가 극성은 극성끼리 인력이 강하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인력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면 A랑 B 중에 누가 더 극성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A는 지금 극성인 정지상이랑 더 친하기 때문에 A가 B보다는 A가 더 극성이겠죠. B가 조금 더 이렇게 뭐 무극성에 가깝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A가 더 극성이다. A만 일단 적어볼게. 누가 더 극성인가? A가 더 극성이다. 그리고 또 하나 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RF라고 해서 지형계수라는 그 어떤 척도가 있는데, 지형계수는 뭐냐 하면 이 용매가 이렇게 쭉 빨려 올라가 가지고 이까지 총 간 거리를 뭐 L이라고 했을 때 요 A가 이 스팟에서 여기서 갖는 거리를 뭐 A라고 하면 이 지형계수는 이 R분의 A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A랑 B 같은 경우에는 지형계수가 누가 더 작아요? A가 더 작겠죠. 그러니까 A는 더 극성이고 지형계수는 더 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막 극성 무극성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본인이 알아둬야 될 건 이거를 숫자가 나오면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극성 무극성 성질이 다르니까 이 혼합물들이 서로 누구는 머물러 있고 누구는 더 위쪽까지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정지상이랑 이동상을 봤을 때 정지상이랑 친하면 멀리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슬로우, 멀리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정지상이랑 친하면 지형계수가 작다. 그러니까 멀리 못 간다. 근데 이동상이랑 친하면 빠르게 위쪽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지형계수가 크다. 요거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까지 해놓고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썼는데요. 검정색 잉크에 몇 가지 잉크가 있는지를 궁금하고, 이때 상대적으로 누가 극성이 큰지 작은지를 보는데, 이때 얘는 뭐를 썼냐 하면, 일단은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니까 정지상은 종이를 썼죠. 그러니까 약간 극성에 가까워요. 그리고 지금 실험을 2번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용매예요. 지금 용매를 요렇게 썼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자, 20%의 프로판투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이랑 프로판투올을 섞었다는 거죠. 프로판투올은 알코올이죠. 우리 또 어차피 프로판을 알아야 되니까 프로판, 메탄, 에탄, 프로판, 탄소 2개, 2번이니까 요렇게 생긴 앤데,
얘는 탄소가 3개밖에 안 돼서 꽤나 물에 아주 잘 녹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나름 극성도 조금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스템 1과 2 중에 보면 프로판이 2에 더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 일단 물까지도 물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시스템 1은 80%가 물이고 시스템 2는 20%가 물이에요. 그러면 이때 용매가 뭐가 더 극성이 큰가? 우리가 물이랑 프로파놀 똑같이 얘도 수소결합이지만 당연히 프로파놀은 탄소가 많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무극성에 가깝죠. 그러니까 시스템 1은 지금 물이 많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제자가 알려주는 거는 용매를 썼는데 프로판 2를 시스템 1에서 적게 썼기 때문에 얘가 이 용매가 더 극성이 크다는 거예요. 얘는 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시스템 2의 용매는 극성이 작다는 거예요. 자, 요렇게까지 해놓고 상황을 한번 보면 얘는 이제 용매가 지금 얘가 처음 이제 스팟이고요. 용매가 2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기가 끝입니다. 이게 뭐 전면선, 이게 프론트 그겁니다. 그렇죠. 앞까지 이렇게 쭉 올라왔다. 그런데 보면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색깔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봅시다. 아까 전에 자, 용매가 위로 올라가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휴지 물에 젖었을 때 쭉 올라가는 모세관 현상. 근데 이때 챔버는 밀폐된다. 챔버가 통이에요. 왜 밀폐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밀폐 안 하면 용매가 다 날아가 버리면 실험이 안 되겠죠.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적으려면 요 2점짜리네요. 자, 마크 스킴을 적어보면 챔버라고 그냥 그대로 말해도 되고, 크로마토 그래피 뭐 용기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내부를 용매 증기로 포화시킨다. 그러니까 가득 차게 한다. 또는 요 두 개를 적으면 되겠네요. 또는 실험이, 뚜껑을 열어놓으면 기화하니까 이걸 적으면 돼요. 실험이 완료되기 전에 용매가 날아가는 거. 근데 날아간다 적으면 좀 그렇겠죠. 용매가 증발하는 것을 방지한다. 비슷한 답도 알려드릴게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적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고, 또 다른 답도 인정은 한다고 했어요. 용매가 이동하는 거리를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용매가 양이 적으면 쭉 올라가다가 그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의미하고, 또는 이 휘발성 용매는 다 몸에 안 좋거든요. 코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게 뚜껑을 열어놓으면 내 코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를 그냥 휘발성 용매는 뭐 어떤 안전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뭐 주의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런 건 제가 얘기는 안 해줬는데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아니 그 시작선을 당연히 수평으로 유지하고 용매 수준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수평한 시작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그러면 얘를 이렇게 안 하고 선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뭔가 안 될 것 같죠. 이렇게 되면 이게 뭔가 분리가 잘 이게 안 되겠죠. 이게 정확한 분리가 얘가 이렇게 되면 이게 위치가 너무 다른데,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적어야 되나? 얘를 볼 때 우리가 RF 값 이런 거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때 이 점을 이렇게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용매 끝까지 올라가는 그 전면선이고, 그럼 얘가 뭐 A라는
점은 뭐 여기까지 뭐 빨간색이 여기까지 올라갔다 하면 이 거리를 그럼 얘를 이 거리로 할지 이 거리로 할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적으란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뭐 이런 식으로 점 뭐 용매가 이동한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래야 지연계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측정할 수 있다. 또 그 밖에 되는 답들이 용매 전선 이걸 솔벤트 프론트라고 하네요. 용매 정선이 이게 밑에 얘가 삐딱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용매도 이게 삐딱할 거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분리가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똑같은 이 셋 중에 하나 적으면 돼요. 그냥 좀 자세하게 적어주는 거예요. 용매가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위쪽이랑 수직으로 이동하여 분리가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여기 스팟을 찍어요. 용지를. 근데 용매는 이렇게 용매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용매는 스팟을 이렇게 찍으면 용매는 이만큼 채우거든요. 여기 밑에.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지. 얘를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는가? 이러면 이거 자체가 너무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좀 이게 뭔가 불규칙해집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그냥 여기서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동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가? 뭐 용질이라 말해도 되고 시료라고 해도 되고 잉크라고 해도 되고 얘가 용매에 직접 잠기면 용매에 녹아 불규칙하거나 예측할 수 없게 움직인다. 또는 이런 거 줘도 됩니다. 잉크의 점이 이동하지 않는다. 뭐 요 정도. 그 다음 문항. 자, 3번. 지연계수 값을 계산하래요. 우리가 자가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딱 정확한 값 아니라도 그 어느 정도는 다 맞다고 해주거든요. 자를 보고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빨간색이라고 했습니까? 아, 빨간색 잉크. 그럼 시스템 1에서 빨간색 잉크는 이만큼 이동했네요. 그럼 우리가 지연계수 값이 그 전면선까지 이 선에서 자, 요게 잉크죠. 요게 스팟이죠. 요 점에서 이 전면선까지 여기 이 값에서 요 값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빨간색 RF 값은 저는 대충 이거 18로 대충 봤는데 18에서 10 하면 0.556.
얘를 뭐 제가 그냥 L이라고 할게요. 얘를 A라고 할게요. L분의 A. 거기 마크 스킨 보니까 0.530에서 0.580까지는 인정한답니다. 뭐 그럼 됐죠. 자, 시스템 2에서도 빨간색 조금 덜 갔다, 그쵸? 그러니까 왜 덜 갔는지 그게 그 다음 문제예요. 얘도 이 전면선까지 여기에서 여기 빨간색 RF도 15.5에서 7 하면 저는 0.452 나왔고요. 답은 0.430에서 0.480까지 인정을 해준답니다. 그럼 됐죠? 그래서 마크 스킴은 이렇게 나는 좀 제 값이랑 다른가요? 뭐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데 뭐 2점짜리네요. 자, 빨간색이랑 파란색 중 이제 드디어 나왔죠. 뭐가 더 극성이 큰지 근거를 들어 주로. 그러니까 딱 이거예요. 뭐가 더 극성이 큰지 요거 1점, 근거 1점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보면 얘가 어떻게 됐냐 하면 시스템 1은 80% 물, 20% 프로파놀이에요. 이때 빨간색이 더 아래에 있었어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이 위에 있었어요. 근데 시스템 2는 20% 물, 80% 프로판올이에요. 근데 이때는 빨간색이 더 위에 있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사실 여기서 정지상은 어차피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인이 이 이동상, 이 용매를 좀 더 신경을 쓰면 되거든요. 어차피 정지상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뭐가 더 극성인가 하면 얘가 더 극성이죠. 얘가 더 극성이다. 왜냐면 물이 더 많으니까. 근데 이때 자, 이렇게 볼까요? 지금 파란색은 더 멀리 갔죠. 멀리 이동. 그러니까 용매와 녹아가지고 더 멀리 이동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빨간색이 더 멀리 이동했죠. 빨간색이 더 멀리 이동했죠. 그러면 파란색은 지금 보면 더 극성인데 극성인 곳에서 더 멀리 이동했죠. 그 말은 누가 더 극성이 클까요? 파란색이겠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적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파란색이 왜 극성이 커? 아, 파란색이 극성이 큰 용매에서 더 멀리 이동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제가 마크 스킴을 보니까 더 높은 농도의 물과 더 낮은 농도 이걸 다 적어주더라고요. 프로판올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스템 1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파란색이 더 멀리 이동했다. 뭐 이렇게 적으면 되죠. 반대로 적어도 되죠. 뭐 빨간색에 대해서. 뭐 어쨌든 이건 답이 파란색이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자, 학생은 혼합물을 4가지 색 잉크가 있다고 가정했다. 4가지 색 이상의. 근데 실험적으로 몇 가지가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이 있다고 가정을 했대요. 그러면 실험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가? 쉽게 말해서 색소가 더 있는데 충분히 분리가 안 됐다는 거죠. 왜 그런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건 적어 놓으세요. 1점짜리입니다. 사실 저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까지는 언급 안 했는데 하나 적어 놓자. 그냥 제일 쉽게 용매를 딴 걸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도 1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용매가 이동성이잖아요. 정지상도 딴 걸 사용하면 되거든요. 예전에 한 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TLC라고 더 효과가 좋은 정지상이 있어요. 좀 더 상태가 좋은. 이게 뭐냐면 씬 레이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해서 씬이 얇은 막이거든요. 그래서 방막, 얇은 막, 방막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한다. 근데 이 방막 크로마토그래피가 뭐냐면 종이 대신에 실리카겔, 우리 왜 그 습기 제거제 있죠. 얘가 훨씬 더 좀 더 이렇게 실험의 정밀성이나 이런 게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셋 중에 뭐 사용한다. 또는 종이가 짧아가지고 더 갈 수 있었는데 못 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긴 종이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두면 분리도가 향상된다. 뭐 요 정도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적으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좀 선생님이 조금 더 깔끔하게 얘기해 주고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관계상 조금 버벅거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